3,996대 0. 이 숫자 보고 솔직히 눈을 의심했습니다. 같은 경기도인데 과천은 미분양이 0가구, 평택은 4,000가구에 가까운 집이 주인을 못 찾고 있다니요. 요즘 경기 부동산 시장 참 양극화가 심합니다. 서울이랑 딱 붙어있는 과천, 성남, 안양 같은 데는 똘똘한 한 채 찾는 사람들이 몰려서 청약 경쟁률이 수백 대 1씩 나오거든요. 지난달 과천 공공임대주택은 단 10가구 모집에 18,000명이 몰렸어요. 경쟁률이 1828대 1, 로또보다도 어렵죠. 근데 평택은 분위기가 완전 딴판입니다. 지난달 브레인시티 메디스파크 로제비앙 모아 엘가라는 단지에서 무려 1,200가구를 청약받았는데 신청자가 몇 명이었는지 아세요? 고작 38명. 현장 관계자 한마디가 뼈를 때립니다. 38명이요? 네, 그게 다였어요. 경기도가 집계한 6월 30일 기준 미분양 현황을 보면요. 도 전체 미분양이 11,093가구인데 그중 절반이 훌쩍 넘는 60% 이상이 평택, 양주, 이천에 몰려 있습니다. 평택이 3,996가구, 양주 1,774가구, 이천 1,327가구. 반면 과천은 0가구, 안양은 73가구, 성남은 55가구. 이건 그냥 인기지역과 비인기지역의 차원이 아니에요. 평택이 이렇게 된 건 이유가 뻔합니다. 입주 물량이 너무 많아요. 앞으로 2028년까지 매년 적정 수요를 초과하는 집이 줄줄이 들어섭니다. 이건 마치 매일 마트를 가는데 장바구니가 이미 꽉 차 있는 상황에서 계속 물건을 쏟아붓는 격이죠. 또 규제는 그대로입니다. 수도권이라 서울과 똑같은 고강도 대출 규제를 받거든요. 입지가 살짝만 불리해도 사람들이 청약부터 외면하는 이유죠.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대출 규제가 강해지면서 자금 여력이 줄어든 수요자들이 경쟁력이 낮은 단지는 아예 안 쳐다봅니다. 준공 후에도 미분양이 남는 경우가 많아요.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가 있으니 언젠가 오를 거라는 기대도 있었죠. 그런데 현실은 다릅니다. 일부 직장인 수요만 있을 뿐 장기 거주하려는 사람들을 붙잡기엔 통이든 생활 인프라든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평택 외곽단지 사는 한주민 말이 씁쓸합니다. 집값은 오르긴커녕 전세 맞추기도 힘들어요. 세입자 구하는데 몇 달 걸립니다. 이 와중에 과천, 성남, 안양은 입주 물량 자체가 거의 없습니다. 공급이 없으니 수요는 더 몰리고 매물 희소성이 가격 방어막 역할을 합니다. 과천은 올해와 내년 신규 입주가 0가구, 성남은 내년도 입주 물량이 아예 실종, 안양도 수요에 못 미치는 수준이죠. 결국 평택의 위기는 단순한 인기 없는 지역 문제가 아니라 공급 폭탄의 규제까지 얹힌 이중고입니다. 이 상태가 몇 년은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공급 줄어들 김이 없죠. 시장 심리는 이미 식었죠. 반전하려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지만 당장 그게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누군가는 삼성 효과가 언젠간 다시 온다 믿지만 지금처럼 공급이 넘치는 한 그 회복은 제한적일 겁니다. 오히려 미분양 장기화가 건설사 유동성 위기를 불러오고 신규 공급 위축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도 있어요. 오늘 우리가 보는 평택의 3,996가구, 그냥 숫자 아니죠. 수도권 외곽 도시가 한번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잃으면 그 회복이 얼마나 지난한지를 보여주는 경고등입니다. 언젠가 이 숫자가 2025년 여름 경기 부동산 판도를 바꾼 신호로 기록될지도 모릅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정말 불과 두세 달 전만 해도요. 경매 시장은 뜨거웠습니다. 서울 아파트 경매, 감정가 밑에 사는 건 꿈도 못 꾼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였죠. 강남이든 외곽이든 괜찮다 싶은 물건엔 10명 넘게 붙어서 경쟁했고 낙찰가율은 100%를 넘나드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627 대출 규제가 발표되고 나서 경매장 분위기가 눈에 띄게 가라앉았습니다. 얼마나 달라졌냐고요? 지지옥션에서 발표한 7월 경매 동향 보고서를 보면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이 95.7%로 내려갔습니다.
전달에는 98.5%였는데 단 한 달 만에 2.8%포인트 빠진 겁니다. 이건 올해 2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낙찰가율만 떨어진 게 아닙니다. 경매의 열기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지표, 평균 응찰자 수도 줄었습니다. 6월에는 한 물건당 평균 9.2명이 경쟁했는데 7월엔 7.8명. 올해 1월 이후 가장 낮은 경쟁률이에요. 낙찰률도 43.4%로 전월보다 3.1%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돈입니다. 경매로 집을 낙찰받아도 수도권에서는 경락자금 대출이 최대 6억 원까지만 나옵니다. 거기다 6개월 안에 전입해야 하죠. 1주택자는 기존 주택을 6개월 안에 팔아야 하고 2주택 이상이면 대출이 아예 금지됩니다. 이 조건이 적용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동안 경매 시장의 주요 고객이었던 투자자들이 발을 뺄 수밖에 없습니다. 레버리지를 적극적으로 쓰던 수요층이 빠져나가면 시장의 온도는 급격히 식을 수밖에 없죠. 서울만 그런 게 아닙니다. 경기도 아파트 낙찰가율은 87.7%로 전월보다 2.0%포인트 하락했습니다. 특히 10억 원 넘는 고가 아파트는 낙찰가율이 99.6%에서 91.5%로 무려 8.1%포인트나 급락했습니다. 평균 응찰자 수도 전월보다 1.8명 줄어든 9.3명에 그쳤습니다. 인천도 비슷합니다. 아파트 낙찰가율이 77.3%로 전월보다 1.7%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경매 진행 건수 자체는 오히려 늘었습니다. 7월에는 3,277건이 진행됐는데 6월보다 9% 증가한 수치입니다. 그런데 낙찰률은 39.9%로 2.8%포인트 하락했고 낙찰가율도 85.9%로 1.7%포인트 낮아졌습니다. 평균 응찰자 수도 7.9명으로 전월보다 0.6명 줄었습니다. 즉, 물건은 많아졌지만 경쟁은 줄고 가격은 더 낮게 낙찰되고 있는 겁니다. 이 변화를 이해하려면 규제 전 경매 시장을 떠올려야 합니다. 예전에는 경매가 자금 활용의 묘였어요. 감정가보다 조금 싸게 사서 경락자금 대출을 최대한 뽑고 나머지는 전세를 끼거나 리모델링 후 재매각하는 방식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대출 한도도 줄었죠. 전입 의무도 있죠. 주택 처분 기한까지 정해져 있죠. 이 모든 조건이 붙으니 묻지마 고가 낙찰은 사라지고 실수요자도 자금 계획에 부담을 느끼게 됐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도 바뀌었습니다. 서울 서초구 한 법원 경매장을 찾은 중개업자는 이렇게 말하더군요. 예전에는 이 자리에서 팔린 물건이 오늘은 그냥 유찰이에요. 투자자들이 빠지고 나니 남아있는 사람들은 철저히 계산합니다. 또 다른 경매 투자자는 예전에는 몇 천만 원만 들고 와도 레버리지로 좋은 물건 잡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자기 자본이 훨씬 더 필요하다며 발길을 돌렸습니다. 결국 경매 시장의 냉각은 단순히 수치 하락이 아니라 구조 변화입니다. 투자 수요가 빠지고 실수요자도 조심스러워지면서 진짜 필요한 집만 산다는 분위기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제 관건은 이 변화가 얼마나 오래 갈지입니다. 규제가 풀리면 다시 과열될까? 아니면 이제 경매 시장도 안정기에 들어갈까? 정답은 아직 없습니다. 다만 확실한 건 예전처럼 경매장에서 무조건 높은 가격에 경쟁하던 시대는 끝났다는 겁니다. 이제는 자금력, 입지, 규제 조건까지 세밀하게 따져야 하는 시장이 된 거죠. 경매도 이제는 눈 감고 찍는 투자가 아니라 전략과 계산의 무대로 바뀌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오늘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